자, 이제 필수예제 10번 같은 게 분포 상태가 다른 자료의 상대적인 비교를 말합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키가 작은 학생에서 큰 학생 순으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한대. 너무 이거 학생 인권 차별 아님? 아무튼 각 학급 인원이 50명. 각 학급 인원이 50명인 반이 있니? 아무튼 1, 2, 3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오른쪽 표와 같다. 자, 그림이 좀 안 보이겠지만 이게 1반이고요. 2반, 3반입니다. 각 학급의 평균 신장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번호가 작은 학생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어요. A, B, C. 먼저 1반 학생이래. A는 1반 학생이야. 1반 학생인데 키가 176 이라고 했고, B는 2반 학생이에요. 근데 키가 174고 C는 181에 지금 번호가 작은 학생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 해달라는 얘기냐? 각각 표준화하라는 얘기야. 각각 표준화하면, 얘는 표준화하면 뭐가 될까?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1. 맞아? 얘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럼 5 나누기 4니까 4분의 5. 자, 얘는 평균 빼고, 그럼 6 나누기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키가 클수록 번호가 큰 거잖아. 누가 지금 번호가 제일 커야 됩니까? 그 반에서? 봐도 모른다. 제일 작은 애는 누구죠? 얘죠. 절대적인 키는 180이니까 얘가 제일 크지만, 이 반은 지금 평균도 가장 크고 표준 편차가 크니까 큰 애가 꽤나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직접 표준화를 해서 구해봤더니 4분의 3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4분의 5가 커요. 즉 C 학생이 표준화했을 때 저 반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란 얘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급에서 키가 큰 애는 지금 B란 학생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C, A, B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지금 키라고 해서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이게 뭐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표준 편차고, 본인의 득점이라고 보면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르지만 본인이 상위 몇 %인지 더 알아보기 수월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 자, 여기 유제는 뭐 제가 넘길게요. 넘기고. 왜? 내일 비가 많이 올까? 모르겠네. 제가 아까 네이버에 보니까 내일 21시가 맥시멈으로 뭐 바람이랑 그게 세서, 아까 우리 반 학생들 좀 일찍 수업을 합시다. 내일 수업은 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252페이지 보면 이제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였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중에 대표적인 게 정규 분포인데, 둘이 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밝혀졌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항 분포더라도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름이 알려져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웃긴 표현이 좀 있어요. 충분히 크면. 이건 좀 수학에서는 좀 잘 쓰는 표현은 아니죠. 충분히 크다라는 게, 이게 웃긴 게 책마다 달라. 책마다 다른데,
n이 시행 횟수가 한 30회 이상이면 보통 충분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나온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1의 눈의 횟수를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한 번 시행했어요. 한 번 시행했는데 재수도 좋게 1이 딱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이없게 1이 두 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려서 뭐 부루마블이라든 게임 해봤니? 그런 거 하다 보면 얼탱이 없는 경우 좀 나와요. 윷놀이를 한다라고 해도 뭐 4번 뭐가 나온다든지 유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걔네는 엄밀하게 따지면 독립시행은 아닌데 그럼 얘네는 시행 횟수가 적으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면 우리의 확률적으로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실제 일어납니다. 자, 3번 던졌는데 1의 눈이 3번 다 나올 확률이 얼마야? 216분의 1이죠. 6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주사위를 던지잖아. 그러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시행 횟수를 한 1000번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봐. 1000번이면 좀 계산이 어려우니까 한 600번 한다라고 합시다. 600번 하면 1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어? 100번 아니야? 이항분포잖아. NP니까 600 곱하기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평균은 100이지. 100인데 실제 100번이 딱 떨어지게 나올까요? 진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100번이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90번, 95번, 100번, 102번, 103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600번을 던졌는데 600번이 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들 있겠니? 거의 없지 않을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도 거의 없지 않겠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분포 상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실제 시행 횟수를 크게 가져가면 수학적 확률에 근거하여 거의 100번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뭐 99번, 101번은 조금 더 적고 한 번도 안 나오거나 뭐 600번이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표현해 봤더니 여기서 이런 건 태클 걸지 맙시다. 선생님 이항분포는 뚝뚝 떨어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 아닌 거 맞아. 정확히 표시하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점으로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학과 학생들 아니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여긴 증명이 없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심플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대. 그럼 여기는 시행 횟수랑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600번 중에 1의 눈이 570번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 600번 중에 1의 눈이 570번 나온다라고 하면 1의 눈이 570번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안 나와야 되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걸 계산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건 딱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3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제 확률 변수 x는 더 이상 이항분포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로 풀어낼 겁니다. 근데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여기다 적는 변수가 다르지. 여기는 뭐 적어야 돼? 평균. 그럼 얘는 평균은 뭘까? NP, 오케이. 여기는 정규분포에서는 분산을 적어야 되잖아. 뭘 적으면 될까? NPQ. 오, 갑자기 똑똑해졌어. 이렇게 두고 이 후의 과정은 앞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표준화해서 표에서 읽어내겠다는 얘기지. 굉장히 영리한 방법 아니니? 별로 와닿진 않겠지만.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어거지로 쫙쫙쫙 설명이 나왔는데 이 그림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질문은 하지 맙시다. 이 명확한 기준은 책마다 달라요. 아까도. 그리고 가끔 얼척없지만 학교 시험에서 25로 주어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책에는 30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간주하고 푸는 게 제일 마음 편해. 한 20번 넘게 시행했으면 충분히 한 거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이걸로 바꿔서 푸시오. 뭐 25냐, 31이냐, 29냐 이렇게 구분 두지 말고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20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보수적으로? 보수? 진보적으로? 진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여기는 개념 확인 코너 한번 볼게.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희한하네. 왜지? 자, 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꼴로 나타내랍니다. 이거 시행횟수 몇 번입니까? 지금 180번.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평균은 60. 분산은 여기다 3분의 2 더 곱해야 되니까 40. 그러면 저 확률 변수 n은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 라고 그냥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얘도 평균 엥? 맞니? 분산 여기다 5분의 1 곱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바꾼 후에 앞이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통계는 한 번만 정확하게 요령을 아시면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뭐 이걸 수능 선택 과목을 한다라고 하면 별로 까먹을 일 없을 거예요. 이번 태풍엔 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자, 필수 예제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일 때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래. 이용하라고 문제에 나왔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평균을 먼저 구해야죠. 평균이 불쾌해. a분의 72. 맞아? 근데 평균을 먼저 구해봐야겠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힌트에서 평균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확률 변수 x가 24 이하일 확률이 0.5래. 그럼 정규분포로 풀어달래매. 그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 넓이가 0.5란 얘기지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24라는 힌트를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24임을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24란 얘기죠. 그럼 A는 얼마니? 3. 맞지? A가 3이면 이놈의 분산은 24에 3분의 2 곱하면 되죠. 16이 되겠고 그럼 확률 변수 n은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은 24고 분산 16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하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x는 10a 이하, a 3이라고 그랬으니까 30 이하일 확률, 표준화. 자, 표준화하면 30에서 24 빼고 4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1.5 이하일 확률. 그럼 0부터 1.5 여기다 0.5 갖다 더하면 되지. 절반은 0.5니까 그럼 0.9332 되겠네. 됐죠? 이거 하나만 계산하고 넘어가 봅시다. 금방 계산될 거예요. 9-13번. 바로 밑에 거.
잡지를 안 가져왔구나. 자, 답 나왔습니까? 뭐 나오죠? 0.0668 나와? 그래. 나와야지. 여긴 살짝만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돼. 통계는 뒤에 통계적 추정 빼고는 앞에는 살짝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 자, 필수예제 12번은 오로지 내신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시험에 뭐 이렇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얘도 힌트가 주어진 게 이거야.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래. 아니, 시그마인데 표준 정규분포가 왜 나오나요? 라고 하면 먼저 얘를 해석을 해내셔야 되죠. 얘를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얘는 확률 질량함수지 무언가에, 그죠? 왜냐하면 이 형식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어쩌고 저쩌고 C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도 배웠고 이항분포도 배웠으니까 이 함수만 딱 보고 예상 가능한 게 몇 번 시행했다는 얘기야? 48CK라고 하면 48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K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쟤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저게 확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고 얘를 확률 질량함수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시행 횟수는 48번이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 K번 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일 때의 확률 질량함수구나 라고 예상 가능하지.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시행 횟수,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 그럼 48이면 충분히 시행을 많이 했죠. 죽는 거 아님? 신문에 나와. 자, 내가 말해놓고도 병신 같다. 자, 평균 얼마? 12. 근사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분산자리 9.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 얘가 뭘 구하라는 거냐? K가 9부터 15까지예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9번, 10번, 11번, 15번까지 일어날 확률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확률 변수 X 9부터 15 이 확률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근사적으로 나는 정규분포로 구할 거니까 이제 마지막은 표준화입니다. 다 12 빼고 3으로 나누고, 그럼 가운데는 표준화했고 이렇게 되겠지. 이건 표에서 뿅 읽으면 되죠.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지. 0.6426 6826 쉽지 않니? 과연 쉬울까? 근데 요즘 그 뉴스에서 잼버리 봤니? 개덥지 않겠니? 근데 서울에서 공연한다던데? 어이씨, 뉴진스가 참전하다니. 나도 단복을 구매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뉴진스 슈퍼사이를 듣고는 망했네. 근데 ETA를 딱 듣고 망했네 했는데 계속 유튜브를 볼 때마다 애플 광고에 나오더라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스라이팅이 됐어. 멜로디가 세련된 것 같고 비트가 초 아이돌급이야.
좀 잘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 학생들은 그런 아이돌 밴드 노래를 안 듣는다며. 안 듣는 게 맞아? 뭐 그러던데 인터넷에서. 내가 누구한테 듣겠니? 인터넷에서 듣지. 인터넷이 내 친구인데 그럼.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튜브 형님들이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요즘 애들은 안 듣는구나. 그치. 듣나 보나? 신기하네. 제가 이 경제를 보통 목적으로 하는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우연치 않게 그 단톡방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제랑 그저께 싸움이 났어. 거기 이상하게 아줌마들이 다수야. 아줌마들이 다수인데 그 아주머니들이 보통 거기 직업군이 의사랑 회계사 부인들이 되게 많거든. 아무튼 내가 의사 친구를 통해서 들어간 방인데 나는 뭐 굉장히 경제학적이고 뭐 현학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뭘로 싸움이 났냐면 뭐 BTS가 이번에 공연에 뭐 좀 도움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미신가 봐. BTS를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 막 누가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연령대를 보니까 앞에 구자 들어가는 학번인 거 보니 나보다 선배들인 것 같은데 막 뭐 서로 막 우리 정국이는 뭐 얼굴이 기본소득이죠 막 이러고 막 어? 또 듣다 순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걸 느꼈어요. 그 양반들은 다른 애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 뭐 TXT나 뭐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세븐틴이나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BTS야. BTS를 까면 죽는 거야. 근데 막 너무 무서워서 단톡도 막 조심조심해서 써야 돼. 제가 도중에 단톡을 보다가 분위기가 너무 막 서로 싸워서 그냥 웃자고 저는 뉴진스 좋아요 헤헤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민망해서 BTS에게 돌아들었어. 저도 좋아한다고 온 뮤비에서 이제 지민과 정국의 충성과 에너지 좋아한다고. 님도 아미세요? 아니 저는 아저씨인데요. 다시 데리고 없어. 그 이상한 팬덤은 좀. 얘는 여기 들어가면 깜짝 놀랄걸. 진짜 이게 40 넘은 아줌마들의 대화 수준인가. 평소에는 안 그렇거든. 평소에는 뭐 미국 금리니 뭐 FDA 뭐 어쩌고저쩌고 막 현학적인 얘기하더니 BTS 얘기 나오니까 막 미쳐가지고 나중에 화해했어. 둘 다 아미임이 확인됐거든. 자, 동전 한 개를 100회 던지는데 100번이면 참 뭐 한심하죠 일단. 구석광 페인 아니면 100번을 던질 리가 없는데 이런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야. 요즘 칼 들고 막 이런 걸 집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동전 던지고 막 세상이 막 싫고. 앞면이 나오는 S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X의 평균 분산을 구하래. 이건 개쉽네. 일단 시행 횟수가 100번이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럼 먼저 정확히 식으로 쓰면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시행 횟수 100번 나올 확률 2분의 1. 자, 평균 둘이 냅다 곱하면 되니까 50 분산 거기다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25. 할 게 없다. 자, 그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 여기는 평균 자리, 분산 자리 25는 5의 제곱이죠. 자, 마지막에는 X가 60 이상일 확률 구하래요. 60 이상일 확률이면 표준화하면 60에서 50 빼고 5로 나누면 되지. 이거 암산 되죠 이제? 아까 계산을 다 해보셨으니까. 자, 그럼 확률 변수 Z가 2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뭐 소수점 아래 계산만 좀 실수 안 하시면 이런 건 사실 틀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0.0228 나오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치킨 누들스 그런 노래가 있니? 그것 때문에 화해했어. 그 노래를 뭐 BTS 노래인데 잘 모르는 노래라며. 근데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 아미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해할 수가 없는 정신세계. 그게 마치 그거 같았어. 게임 좋아하는 그 오덕들이 하는 그런 대화.
저도 저도 그런 대화 오덕 기질이 좀 있어서. 대규쌤은 형수님이 암이고, 대규쌤은 그 암이 페이크고. 이 학원에서는 선생님 중에 뭐 보이밴드나 걸그룹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 내가 좀 병신인 것 같아. 내 나이 때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없죠. 어? 엑소카이가 짱이지. 엑소카이는 그냥 몸매 자체가 기축통화국이야. 그거는 확률적으로 표준 정규분포에서 최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얘네가 엑소카이를 모르네. 진짜 뮤비를 보거나 로버, 요즘 나온 로버는 좀 군대 가기 전에 그건 좀 하자고. 옛날에 뭐 여러분들도 유명한 사람 뭐 직캠은 많이 봤을 거야. 그 빨간색 수트 입고 나온 그. 일단 동작이 버리는 게 없어. 내 수학 시간에 이거 왜 얘기하고 있니? 집에 찾아보라고. 그분은 버리는 동작이 없습니다. 정국, 카이, 지민 셋은. 자, 발전예제 14. 오늘의 라스트. 나 이거 녹화 중인데 그냥 꺼야겠다. 이걸 누가 보겠어. 보다가 저 정신병자 새끼는 뭔 얘기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6개 중에 1개. 이러면 공장이 망해야죠. 이게 무슨 공장이야. 6개 중에 1개꼴로 불량품이래. 근데 18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하였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AEI일 확률이 0.16이다. 근데 이건 큰 그림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6개 중에 1개꼴로 불량품으로 판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불량품일 확률이 변한다는 얘기야? 고정이라는 얘기야?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첫 줄에 주어진 겁니다. 불량품일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냥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6개 중에 1개는 불량품으로 계속 판정이 되니까 불량품일 확률이 고정이라는 얘기고, 각각의 시행, 불량품을 골라내는 시행을 계속했을 때 확률이 고정이라는 얘기는 독립시행임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각각의 시행은 독립시행. 그럼 무슨 분포 상태겠니? 일단 독립시행 나왔으니까 이항 분포죠. 자, 180개나 테스트를 한대. 그러니까 180개를 임의로 추출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앞에랑 똑같아요. 주사위 180번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야. 180개를 계속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확률 변수 X일까? 뭐가 확률 변수 X야? 글러 먹었다. 불량품의 개수 아니에요?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고 나는 180개 테스트할 텐데 불량품일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180이면 충분히 큰 수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풀 거고, 그럼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둘이 곱하면 30. 자, 분산은 여기다 6분의 5 곱하시면 되죠. 25. 자, 그럼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평균 30이고 분산 25. 이렇게 되겠지. 이제 마지막에는 식으로만 표현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불량품의 개수가 AEI일 확률이 0.16이다. 식으로 표현하면 불량품의 개수가 AEI일 확률이 0.16이다. 그럼 얘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요거 보고 판정하셔야 되지. 얼마 하겠니? 여기서 헷갈릴 텐데. 안 헷갈린가? 0.16이 어디죠? 뭐 이상일? 이거지. 근데 등호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반대로. 그럼 예상 한 번 더 하셔야 돼. 1 이상일 확률이 0.16이다. 뭐 이하일 확률도 0.16일까?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딴소리하고 뭐 웃고 떠드느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다 풀고 얘만 딱 보고 1이네. 1 쓰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등호 방향 유의해달라고. 자, 그럼 일단 표준화 해봅시다. 얘는 표준화하면 Z가 될 테고 A에서 30 빼고 5로 나누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얘를 1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자, A는 25 나오죠 그럼? 맞습니까? 이거 플러스 1이라고 두면 35 나옵니다. 이렇게 틀리는 경우 실제 굉장히 많으니까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어딜 가? 아니? 전혀? Not at all. 자, 9-1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요거는 수능 기출이라 제가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9-17번. 네. 새로운 분들도 있지만 지금 C 단계는 과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B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유제랑 A 스텝, B 스텝. 이거 풀면 인정. 자, 실제 수능 기출입니다. 한번 봅시다. 숫자를 바꿔놨어요. 바꿔내서 지금 여기 기출 표시는 안 나와 있고 먼저 문제를 꼼꼼히 한 번엔 당연히 지금 1회 독일 때는 좀 어려울 텐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볼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다음을 따르고 y는 정규분포 다음을 따른데 지금 둘이 같은 게 뭡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같지? 분산, 즉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얘기야? 위치가 같다는 얘기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행 이동하면 정확히 겹쳐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했는데 fx, gx는 모양이 완벽히 일치해요. 모양 같다? 자, 그 다음에 F12, G26이 같다라는 건 F라는 함수의 12에서의 함수값이랑 G라는 함수의 26이라는 곳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고. 자, 그럼 제가 X를 먼저 그려볼게요. X는 왜냐하면 변수가 없어요.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4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이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의 명칭을 fx, gx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fx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12면 이쪽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서의 이 함수값이 f12죠. f12. f10인데 얘가 26이랑 같다라고 했어. 26이랑 같다라고 했으면 여기 중간 간격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모양은 똑같아야 돼. 그냥 똑같다고 합시다. 좀 달라 보이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f10인데 f12랑 g26이랑 같으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26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돼요? 지금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나오는 이 대응되는 x좌표는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두 개가 나올 텐데 지금 감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 이 힌트로 알 수 있겠죠. 이쪽이 26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쪽이 26이면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클 수가 없지. 딱 절반 잘랐을 때 그 오른쪽이 0.5니까. 여기가 26이란 힌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게 F12, 이때 함수값이 F12고 이때 함수값이 G26이라는 얘기야. 이쪽은 될 수가 없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 자, 이제 예상. 마지막에는 Y에 관한 무언가를 물어봤거든. 그럼 저걸 표준화해서 풀어낼 텐데 Y의 평균 알아야 되죠. 평균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가 11에 이쪽은 얼마겠어? 당연히 8. 좌우 대칭. 그치? 그리고 얘랑 지금 모양이 같다고 다르다고? 같다며.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만큼 더하면 될까? 2니까 28이라고 예상 가능하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확률 변수 y는 정균포를 따르는데 제가 구해봤더니 28이고 표준 편차는 쟤랑 똑같고. 그럼 최종적으로 y가 22r일 확률은 결국은 표준화하면 z 될 거고 20에서 28 빼고 4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2 2r일 확률이면 0 2r일 확률에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확률이니까 좌우 대칭이면 이거 빼주시면 되죠. 0.0228. 아까도 뭐 비슷한 숫자 나왔던 것 같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뭐 하나 정도만 간단한 계산인데 오늘 수업 이해했나만 살펴보기 위해서 9-9번 연습 문제 9-9번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 되나 봅시다. 그냥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맞아. 나왔어? 4번 나와? 시행의 수, 확률. 여기서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지. 시행의 수가 25의 이상이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 수 있고 그 뒤에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일찍 끝났네. 259페이지까지 과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제 전부랑 연습 문제는 A 스텝, B 스텝이고 이거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풀자. 이번에는 C까지 다 풉시다. 여기는 다 풀어야겠네. 쓰잘데없는 문제 없다. 자, 이번 과제는 시스템까지 다 풀어주세요.